SP500 지수가 또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지금 사면 고점 아닌가? 그런데 91세에 248억 원을 벌어들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살 때마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대쇼. 반대로 노후 자금을 S&P 500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에게는 소름 돋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5060 세대가 노후를 망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투자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려운 용어 없이 바로 실천 가능한 안전한 황금 포트폴리오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S&P 500이 뭔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게 S&P 500입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는 뭘까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파는 상품이에요. 마트에서 과일 세트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과, 배, 포도를 따로따로 사는 대신 세트로 사는 거죠. SP500 ETF 한 주만 사도 미국 경제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편하죠? 요즘 이게 얼마나 인기인지 아십니까? 국내 ETF 시장이 4년 전보다 4배 성장했어요.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수익률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예요. 은행 예금 2%도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 뒤 1,020만 원입니다. 그런데 S&P 500에 넣으면 평균적으로 1,100만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은행은 1,200만 원 정도인데 S&P 500은 2,600만 원이 됩니다.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선생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60세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둘까? S&P 500 살까? 고민하다가 은행에 넣었어요. 안전하니까요. 10년 뒤 70세가 됐을 때 계좌에는 6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옆집 박 선생님은 똑같이 5천만 원을 S&P 500에 넣었어요. 10년 뒤 1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7천 원 차이입니다. 노후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S&P 500 ETF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앱 열고 검색창에 SPY 또는 VOO 치면 나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미국 경제 전체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ETF의 힘입니다. 2030 세대와 5060 세대는 투자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0대 직장인을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폭락해도 괜찮아요. 30년 기다리면 되니까요. 회복될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월급도 나오고 시간도 충분하죠. 그런데 5060 세대는 은퇴가 코앞입니다. 이미 은퇴한 분들도 많고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30대는 기회다 하면서 더 샀어요. 그런데 60대 은퇴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녹아내린다. 밤잠을 설쳤죠. 생활비가 급한데 계좌가 마이너스 20%를 찍으니까요. 나중에 오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5060 세대에게는 이게 더 큰 위협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65세에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S&P 500이 좋다더라. 전액 투자했뇨.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됐거든요. 역시 투자는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폭락이 왔습니다. 1억 원이 8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생활비도 필요한데 계좌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결국 8천여 원에 다 팔아버렸어요. 2천만 원 손해를 보고요. 그런데 1년 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1억 2천만 원으로 회복됐습니다. 이 씨가 그냥 버텼으면 손해를 안 봤을 듯요. 이게 5060 세대의 딜레마입니다. 좋다는 건 아료. 그런데 불안해서 못 버팁니다. 심리적 압박이 30대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오른다는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게 무섭거든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이들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합니다. 5060 세대에게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S&P 500도 사고
나스닥 100도 사고 반도체 ETF도 삽니다. 나는 3개나 사으니까 분산 잘했지. 정말 그럴까요? 속을 들여다보세요. 전부 똑같습니다. S&P 500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애플이에요. 나스닥 100 1등은 애플입니다. 반도체 ETF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결국 같은 회사들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식당에서 부위만 다른 스테이크 3개를 시킨 것과 같아요. 등심, 안심, 채끝, 이름은 달라도 전부 소고기죠. 실제로는 기술주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SP500을 보세요.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500개 기업 중에 10개가 3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기술주 편중이 심각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 5개만 해도 25%가 넘습니다. 겉모양만 다른 ETF 여러 개를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에서 계좌 전체가 무너집니다. 2022년 기술주 폭락을 기억하세요. 나스닥이 33% 떨어졌어요. SP500도 같이 떨어졌고 반도체 ETF는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3개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은 분산 효과가 제로였습니다. 전부 같이 무너졌거든요. 인천에 사는 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세에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분산 투자해야지. S&P 500에 3천만 원, 나스닥 100에 3천만 원, 반도체 ETF에 2천만 원을 넣었어요. 완벽한 분산이야. 그런데 폭락장이 왔습니다. SP500이 20% 떨어졌어요. 나스닥 100은 30%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ETF는 40% 떨어졌죠. 최 씨 계좌는 8천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30% 손실이에요. 분산 투자했는데 왜 이래? 분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짜 분산에 속은 거예요. 진짜 분산은 뭘까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은 올라요. 금도 다르게 움직이고요. 이게 진짜 분산입니다. 일반 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22%입니다. 수익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800만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800만 원 벌었네요. 그런데 세금이 얼마일까요? 176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22%거든요. 실제로 손에 쥐는 건 624만 원이에요. 800만 원 벌었는데 176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넘게 수익이 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22%를 매깁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6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쳐봅시다.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약 1,280만 원입니다. 거액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절세 계좌를 쓰면 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세금 지식 없이 투자하는 건 뭘까요? 방패 없이 적진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화살이 여러분 계좌를 관통하는 거예요. 광주에 사는 정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58세에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반 계좌로 S&P 500 ETF를 샀어요. 10년 뒤 68세가 됐을 때 계좌는 2억 원이 됐습니다. 1억 원 수익이네요. 대박이다. 그런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양도소득세 2,145만 원. 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1억 원 벌었는데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낸 겁니다. 옆집 강 씨는 똑같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금적 계좌를 썼어요. 10년 뒤 똑같이 2억 원이 됐습니다. 세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냅니다. 정 씨가 2천만 원 낼 때 강 씨는 300만 원만 냈어요. 1,700만 원 차이입니다.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금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세금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절세 계좌가 3가지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마법의 절세 계좌 3인방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가 뭐냐고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600만 원 넣으면 약 8번 1000만 원을 돌려받아요. 13.21 6.5% 환급입니다. 처음부터 수익률 13%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나중으로 미룹니다. IRP는 개인연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넣으면 총 9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환급액은 약 2,150만 원이에요. 투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50만 원을 챙긴 겁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3년 유지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저렴하게 처리됩니다. 일반 계좌의 22%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죠. 절세 계좌를 통하면 22%였던 세금을 3.35.5%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 수익률에 엄청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55세에 매달 50만 원씩 IRP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600만 원이에요. 세액공제로 약 8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돈도 다시 IRP에 넣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계좌에는 약 1억 2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원금이 6천만 원인데 복리로 2배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3.3에서 5.5%밖에 안 되니까 거의 다 손에 쥡니다. 일반 계좌였으면 22% 세금 내고 9,400만 원 정도만 받았을 겁니다. 2,600만 원 차이입니다. 5060 세대는 일반 계좌보다 이런 국가 지원 절세 혜택을 우선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안 쓰면 손해예요. 공짜로 주는 돈을 안 받는 거니까요. 마법의 절세 계좌 3인방을 지금 당장 활용하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를 못 이겨 파는 손절, 오를 때 뒤늦게 사는 추격 매수, 이게 반복되면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SP500이 10% 오를 때 일반 투자자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3.5%밖에 못 벌었어요. 감정적 매매 때문입니다.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사니까요. 시장은 10% 올랐는데 나는 3.5%밖에 못 버는 겁니다. 나머지 6.5%는 감정에게 빼앗긴 거예요. 5060 세대는 여기서 더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 자금이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30대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하는데 60대는 이거 다 잃으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공포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대구에 사는 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에 SP500을 5천만 원어 샀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어요. 5,500만 원이 됐거든요. 역시 투자는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폭락이 왔습니다. 5,500만 원이 4,5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박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뉴스를 보니까 경기 침체 온다는 기사가 가득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지금 팔아야겠다. 4,500만 원에 전부 팔아버렸어요. 500만 원 손해를 보고요. 그런데 2개월 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5,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 씨가 그냥 버텼으면 800만 원 벌었을 텐데요. 손가락을 통제 못해서 1,3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공부로 고칠 수 있는 기술적 실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감정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시장 수익률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손가락을 통제 못하는 유형, 이게 망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 투자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사는 겁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틈을 안 주는 거죠. 91세에 248억 원을 남긴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그너라는 분이에요. 평범한 비서로 일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48억을 모았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1935년에 주식을 샀어요. 18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75년간 팔지 않았습니다. 그 7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또 폭락했죠.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수없이 많은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며 팔았어요. 그런데 그레이스 그너는 안 팔았습니다. 묵묵히 들고 있었어요.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투자했습니다. $180였던 초기 투자금은 배당 재투자와 가치 상승을 거쳐 약 248억 원이 됐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핵심이 뭘까요?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폭락장에서도 묵묵히 들고 있는 인내심입니다. SP500도 똑같습니다. 역사상 50% 폭락을 2번이나 겪었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한 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S&P 500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2000년에 샀던 사람들도 지금은 3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어요. 2008년에 샀던 사람들은 5배 이상입니다. 안 판 사람들만 이 수익을 누렸죠. 부산에 사는 한 씨를 떠올려 보세요. 60세에 S&P 500을 1억 원어치 샀습니다. 처음 5년은 좋았어요. 1억 5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6년 차에 폭락이 왔습니다. 1억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한 씨는 불안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그너처럼 버티자. 10년 뒤 75세가 됐을 때 계좌는 2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인내심의 보상이었죠. 안 파는 힘. 이게 248억 자산가의 비결입니다. 폭락장에서도 묵묵히 들고 있으세요. S&P 500이 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사면 고점 아닌가? 걱정되시죠?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S&P 500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갱신해 왔습니다. 10년 전 최고점을 기억하세요?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고점이라 무섭다며 안 샀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2015년 최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현재 2배 넘게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10년 전 고점이 지금 보면 저점이었던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저점일 수 있습니다. 2035년에 돌아보면 2025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몰빵이에요. 전 재산을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1억 원을 오늘 전부 넣었는데 내일 20%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8천만 원이 되는 걸 보면서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달 조금씩 사는 거예요. 1억 원이 있으면 매달 500만 원씩 20개월 동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가격이 안정됩니다.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니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윤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58세에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넣을까 나눠서 넣을까 고민하다가 매달 500만 원씩 나눠서 넣기로 했어요. 첫 달에 500만 원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주가가 10% 떨어졌어요. 다행이다. 이번엔 더 싸게 산다. 두 번째 500만 원을 샀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더 싸게 산다. 세 번째 500만 원. 이렇게 20개월 동안 꾸준히 샀어요. 평균 매수가가 안정적이었습니다. 10년 뒤 윤 씨 계좌는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넣었던 사람이랑 결과는 비슷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훨씬 편했습니다. 폭락장에서도 더 싸게 산다는 마인드로 버틸 수 있었거든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라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지금 즉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10% 하락보다 10년 뒤에 누릴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게 더 큰 손해예요. 고점 공포를 극복하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5060 세대에게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을 낮춰야 하거든요. 주식 50%, 채권 30%, 금 20%. 이게 진짜 분산 투자 조합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사계절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공격수 역할을 합니다. SP500 ETF를 사는 거예요.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엔진입니다. 채권은 수비수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은 오릅니다. 하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역할이죠. 금은 골키퍼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합니다. 이 셋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주식 100%보다는 덜 벌겠죠.
그런데 폭락장에서 하락폭이 작습니다. 감정적으로 버티기 쉬워요. 2022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식만 100% 가진 사람은 2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10% 정도만 떨어졌어요. 절반입니다. 변동폭이 작으면 멘탈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조금 떨어졌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버틸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주도에 사는 송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60세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5천만 원, 채권 3천만 원, 금 2천만 원으로 나눴어요. 첫 해에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5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채권은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도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올랐죠. 총 계좌는 9,500만 원입니다. 500원만 손해를 본 거예요. 주식만 가지고 있었으면 2천만 원 손해였을 텐데요. 송 씨는 심리적으로 편했습니다. 채권이랑 금이 버텨주네. 팔지 않고 버텼어요. 3년 뒤 주식이 회복됐습니다. 계좌는 1억 5천만 원이 됐죠. 올웨더 전략의 힘입니다. 506척 맞춤형 실전 전략은 이겁니다. 주식 5, 채권 3, 금 2. 이 비율을 기억하세요. 사계절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영상 끄고 바로 실천하는 4단계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1단계, 증권사 앱이나 지점에 가서 절세 계좌를 개설하세요.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개를 가장 먼저 만드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증권, NH투자증권, 어디든 괜찮아요. 앱에서 10분이면 개설됩니다. 2단계, 매달 부담 없는 금액을 정하세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월급날 다음 날로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적립시 매수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틈을 안 주는 거죠. 3단계, 정해진 비율에 맞춰 ETF를 사세요. 주식 5, 채권, 금 2, S&P 500 ETF는 SPY 또는 TIGER, 미국 S&P 500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채권 ETF는 AGG 또는 KOSEF, 미국 70년을 찾으세요. 금 ETF는 GLD 또는 TIGER, 골드 선물입니다. 산 다음에는 주가 창을 수시로 확인하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불안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보세요. 4단계, 1년에 딱 한 번 리밸런싱을 하세요. 많이 오른 자산은 팔고 떨어진 자산을 사는 겁니다. 원래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주식이 60%로 늘었으면 10% 팔아서 채권이나 금을 삽니다. 다시 주식 50%, 채권 30%, 금 20%로 맞추는 겁니다. 이 지침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10%의 투자자가 됩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필요 없어요. 경제 뉴스 매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4단계만 지키세요. 부산에 사는 한 씨는 이 방법으로 10년간 3억 원을 모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넣고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보세요. 절세 계좌 개설 버튼을 누르세요. 그게 여러분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영상 끄고 바로 실천하세요. S&P 500 ETF 투자의 성패는 종목 선정보다 절세 전략과 감정 조절, 그리고 진짜 분산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짜 분산과 세금 손실을 막고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갖춘다면 누구나 그레이스 그너처럼 248억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자신의 계좌 속 ETF 종목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절세 계좌는 개설했는지, 자동 이체는 설정했는지 점검하세요. 어른들의 돈 공부는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힘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실천 지침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